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까 하다가 요 사이 제가 또 한 며칠 사이에 느낀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니어가 되면은 건들거지는 것 같아요. 더 빨리. 그러니까 시니어가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활기차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또 각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 다니시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의 그 다가올 시니어 시대를 이제 대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그 시니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단어가 메디케어죠, 메디케어. 메디케어라고 하는 이제 그 제도에 우리가 이제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또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갑자기 주니어 시대에서 시니어가 됐다고 하는 기분과 함께 메디케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제 메디케어 그 소셜 시스템 우리 미국에서 시니어들에게 주는 건강보험 제도 메디케어 저는 그 메디케어를 수년간 또 지급했고 또 많은 시니어들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그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경험이고 또 뭐 요사이 이제 나이가 더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또 많은 시니어들을 상대하고 시니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메디케어 전에는 뭐 그냥 우리가 그 용어상으로는 이제 주니어라고 하겠죠. 예, 주니어 신분이겠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생각하는 그 마음들과 또 포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무슨 직장 생활에서나 뭐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나 생활에서나 그 당시는 조금 더 활달했던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것도 조금 더 젊음이 조금 묻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또 꿈도 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점잠도 덜 떨고 예.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아는 분들과 만나서 지인들과 만나서 예, 술 한잔도 하면서 이런 농담 저런 농담도 하고 또 어떤 땐 도를 넘는 그런 농담들도 하면서 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냥 희희낙낙 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딱 되고 메디케어 카드를 손에 쥐면서부터는 많은 분들의 그 생활이나 리듬이 바뀌어져요. 저의 경험으로 봐서도 메디케어라고 하는 카드를 받고 난 후에 그 받기 전에는 병원에도 한번 거의 가본 적도 없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게 큰 고통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신경도 안 썼고 뭐 일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nyway 어쨌든 뭐 한 살이라도 두 살이라도 더 젊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메디케어가 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고 메디케이드가 뭔지 이제 잘 구분들을 못 하시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케어는 뭐 지금 말해서 시니어, 그러니까 노인 건강보험의 이름이 메디케어예요. 그러면 주니어들, 그러니까 65세 미만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건강보험은 뭐 현재는 이제 소위 그냥 사람들이 부르기를 오바마 케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는 역시 그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부르기 쉽게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니어들 65세가 안 된, 메디케어가 안 된 64세까지 그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65세가 되면서 이제 메디케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어 이제 카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메디케이드는 뭐냐? 메디케이드는 인컴이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에서 또 주정부 또는 뭐 페더럴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건강보험 혜택. 즉,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뭐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에 공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공짜라기보다는 이제 무료 건강보험 혜택. 즉, 그 무료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보험료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하게 이제 무슨 그 메디케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공식적인 보험료는 없습니다. 왜? 주정부에서 이제 소위 다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짜나 무료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원칙적으로 공짜나 무료는 아닙니다. 주정부 또는 페더럴 정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서 이제 어떤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뭐 공짜나 무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용어는 좀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자제하시고, 정확한 뜻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그 어떤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대신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모든 국민이 65세가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페더럴 정부에서 65세가 이상 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건강보험 이렇게 혜택이라고 이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이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메디케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5세가 돼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어떤 그 우리 자체라든가 모든 생활이라든가 건강상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뭐냐면 배란간 비용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를 받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주니어 때 오바마 케어, 또 어떤 분은 오바마 케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보험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어쨌든 병원에 잘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기적인 신체 검사도 하지 않았고 어떤 정기적인 닥터를 방문해서 어떤 책값도 잘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소위 프리스크립션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치료를 받은 이제 경험도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갖고 계시면은 그 의무적인 그 날짜를 이행하지 못하시고 지키지 못하시면은 또 페널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또 페널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카드를 받는 동시에 이제 의사도 방문하게 되고, 의사를 방문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병원에 갈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리스크립션 처방약이 생기게 돼요. 왜?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체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혈압이 높으시네요. 또 어떤 분은 뭐 당뇨가 있으시네요.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제까지도 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복용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메디케어를 받고 닥터를 방문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간 복용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복용약을 또 먹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 자신이 이제 조금 위축이 되죠. 나는 참 몰랐었는데, 내가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할 정도가 됐나? 하면서 모든 게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았고, 걱정도 하지 않았던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상에 졌죠. 이거 내가 더 다른 병은 없을까? 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더 악화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생활의 리듬이 이제 주니어 때와 시니어가 되면서 모든 리듬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는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나? 더 점잖해져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 또 시니어가 되면은 어디 가서 더 체면을 더 차려야 된다 하는 배란간 건늙어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도 건늙어지고 생각 자체도 아주 노화 현상이 급작스럽게 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메디케어 그 카드 하나 받았다고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선 시니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얻었다고 나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이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당황하지도 마시고 그것은 뭐 메디케어 카드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상황은 뭐 건강상의 문제는 오래리 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몰랐을 뿐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를 참 메디케어 카드 받고 내가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약 먹을 일이 생겼네 하고 걱정도 하시고 어떤 면은 이거 뭐 기분도 언짢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언짢아 할 일이 아니에요. 메디케어라는 카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닥터 오피스에 갈 마음을 먹었고 또 건강 체크업이나 신체 검사라도 그 할 그런 의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혈압 높은 것도 알았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메디케어가 아직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뭐 1년 더 있다가 메디케어 이런 신분이 됐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럼 또 그 1, 2년 메디케어 될 때까지 1년 동안 또 병원에 안 갔을 것이고 닥터 오피스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악화가 된 상태에서 메디케어 가졌을 때 더 나쁜 상태에서 발견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디케어 카드를 가졌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런 어떤 지병이라든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래도 메디케어 카드 때문에 빨리 이렇게 알았구나 빨리 발견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메디케어 시니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나 겉늙은 척 나이 먹은 척 노인인 척 그 본인의 그 마음이에요. 본인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 잃고 100세 시대 맞이하면 고통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니어가 돼서 복용량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이래서 내가 미리 알았구나. 이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구나. 다행이네. 다행이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더 기쁜 마음, 젊은 마음으로 이제 건강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뭐 보통 우리 그 한국 사람들 특히 또 남자들 나 이건 약이라고는 뭐 정말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쓴 적도 없고 닥터 오피스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약도 먹고 이렇게 닥터한테도 자주 가게 됐네. 그 자랑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었다. 한 번도 약 복용약 하나도 먹은 적이 없었다 하는 건 자랑이 아니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건강관리 태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디케어를 받고 나이가 먹었고 시니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 빨리 이래서 내가 건강상의 문제를 더 빨리 알았구나 하는 거에 더 기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만약에 따진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에요. 지금 시니어가 되셨다고 하는 분들 아직도 젊은 사람입니다. 100세를 예를 들어 채우려고 하면 아직 30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30몇 년을 더 살지 뭐 30년을 더 살지 25년을 더 살지 글쎄 그는 각자의 이제 건강 상태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그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건강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나이가 먹어서도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를 맞이해야 결국 자식들한테도 폐를 안 끼치고 또 우리 자신도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정신적으로도 건늙어진다는 거예요. 시니어가 되면. 왜? 그것이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간에 유교적인 사상에 이제 젖어서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점잖아져야 되고 또 주책 떨면 안 되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그 글쎄 아주 우리 속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아주 박혀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생각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되고 자식들의 눈치도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더 그냥 조심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까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어디 가도 남의 눈치 봐야 되고 누가 또 내 숭을 보지도 않나? 내가 또 실수는 하지 않았나? 너무나 그런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편치가 않습니다. 편치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 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그 어떤 갈등이 있으면 무슨 행복이 설령 온다 한들 그걸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니어들의 그 어떤 그 요즘 그 상황들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모든 것을 원어민들과 우리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정신적인 상태예요. 정신적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말하자면은 정말 보수적인 생각, 그저 체면 차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은 촌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어민들을 한번 보세요. 원어민들은 이 미국 원어민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유머가 많아지고 더 옷도 세련되게 입고 더 깨끗해집니다. 왜? 저 나이가 먹어서 저 늙은이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패기치기 싫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막 점잖지만은 유머가 있죠. 뭐 그냥 말 안 하고 뭐 가만히 점잠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어민들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사실은 이 원어민들은 부부 사이에 더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냥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젊었을 때야 뭐 어떤 그 뭐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 도리어 젊었을 때는 다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애정 표현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냥 지들이 격하게 애정 표현하고 싫으면 또 그냥 냉정하게 또 외면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무쌍 어느 행동들이 근데 나이가 들고 미국 원어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즉 말하자면은 온화한 표정의 사랑 표현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다정해집니다. 원어민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다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냉랭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줄어들고 모든 하여튼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나이가 먹었는데 뭐 주책스럽게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이게 뭐 주책스럽고 뭐 이거 응? 뭐 망측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아주 서슴지들 않고들 해요. 아니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주책 뭐 망령 망측스럽다고 하는 말로 우리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그게 말도 안 되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나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 내가 다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나이 많은 시니어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메디케어 여러분들에게 메디케어 소개만 십몇 년을 했어요.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많은 시니어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들은 얘기들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오늘 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디케어가 됐고 시니어가 됐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행동이나 생각이 바뀌시면 안 돼요. 더 세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을 그만큼 살았잖아요. 인생을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노하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당신이 생각 없이 살았다는 얘기고.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우리가 수많은 인생 자식도 키우고 참 생업에 우리가 매달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시니어 되도록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하우를 알고 이제 조금 어쨌든 리타이어리라고 하는 뭐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덜 일하고 덜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 원어민들은, 이 미국인들은 부부가 좀 더 다정한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좀 더 서로가 좀 더 의지하고 서로 아껴주는 상황으로 표현했는데, 왜 우리는 더 냉랭한 상황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 리타이어라고 나면은, 여보 우리 뭐 여행 다닙시다. 여행이나 다니고 가끔 한국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즐거운 리타이어 인생을 한번 우리 보냅시다 하고 계획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던데, 지금 그런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손꼽아봐도 몇 사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무산돼 버렸어요. 뭐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또 지금 말한 대로 사이가 냉랭해진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정말 사별하신 뭐 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었을 때 꿈꿨던 그런 모든 계획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뒤돌아봤을 땐 이미 지나간 버스, 이미 때늦은,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시니어를 상대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고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 제가 들었던 경험, 그리고 또 듣고 겪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원어민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행설수설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인생의 경험을 겪은 우리들의 한국 같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자식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또 한마디라도 충고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린 위치에 있는, 멘토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포기하잖아요. 포기해요.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아유 뭐 젊은 애들 비해서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 뭐 영어를 제대로 한마디에 컴퓨터를 제대로 우리가 할 줄 아나, 뭐 어떤 문화적인 이기를 우리가 뭐 이 셀폰 하나도 우리가 못 다루는데 우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이거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권리나 모든 자격을 다 박탈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법에 모르면 그거 박탈한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영어 못해도 되고 컴퓨터 못해도 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는 다 살아나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에 못하게 만들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더 지적만 당하고 자식들한테 더 지적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 못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건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렸을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 젊은이들은 알까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인생을, 왜? 우리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